권순일은 1959년생으로 충남 논산 출신이며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법관과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그의 판결을 보면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으로 설명하기 힘든 파격적인 판결들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은 권순일을 포함한 15명의 대법관을 탄핵 소추해야 할 법관 명단에 포함시키기도 했으며 2019년 검찰이 양승태 대법관의 공소장에 권순일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권순일의 노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다음 위원장이 선출해야 할 선관위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직을 본인이 임명하겠다고 추태를 부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법관 퇴직 후 2주나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다가 9월 30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판결은 권순일 대법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판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했지만 이는 실제 있었던 일로 추후에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순일 대법관은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는 그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 자격도 박탈될 위기에 놓였으나 권순일 전 대법관의 판결로 기사회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권순일이 9월 퇴임 이후 최근까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으며 법률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연 2억 원가량을 받아왔다는데 심지어 권순일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권순일은 자신이 받은 고문료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갑자기 기부천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알려진 소식으로는 이준석이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며 화천대유 50억 클럽 리스트가 있다고 어그로를 끌었는데 그 리스트 가운데 박영수와 권순일이 있었고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는 다른 인사의 이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한변에서는 권순일을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한 또는 요구, 약속했다는 죄명의 사후 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 또한 50억 클럽 리스트에 그가 포함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사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십니까?